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웃음 치료인데요. 이게 그냥 웃고 떠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한 번 웃는 거잖아요? 이 단순한 웃음이 과연 노년의 미래,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거죠. 35%에서 68%. 이 숫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노년층이 우울증을 겪는 비율입니다.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적게는 3명 중 1명, 많게는 거의 10명 중 7명이 우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이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새로운 노년입니다. 요즘 다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긴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바로 이게 핵심 과제가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인식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어땠나요? 나이가 들면 좀 사회의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시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년기가 오히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활기찬 힘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물론 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까 보셨던 그 우울증 통계처럼 마음의 건강이 정말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개인의 삶의 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의협이 부담도 커지고 그래서 이걸 조용한 유행병이라고까지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보통은 약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좀 의외의 해결책입니다. 약 없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 바로 웃음 처방전입니다. 웃음 치료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 개념을 알아야 해요. 비약물적 중재, 말이 좀 어렵죠? NPI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약을 쓰지 않는 모든 건강관리법을 말합니다. 뭐 운동이라든지 상담치료,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체계적인 사회활동 같은 것들이요. 웃음 치료도 바로 이 비약물적 중재라는 과학적인 틀 안에서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웃음 치료는 노년기를 사회적 힘의 원천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중재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냥 기분 좀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노년기라는 시간 자체를 사회의 긍정적인 힘으로 바꿔낼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웃음 치료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웃는 게 그렇게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 라고 물으신다면 네,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임상적 증거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핵심 결과인데요. 먼저 우울감, 보시는 것처럼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Z값이 마이너스 2.59면 통계적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지기능, 그러니까 뇌기능이 유의미하게 향상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거죠. 이것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좋아진 건 아니에요. 수면의 질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도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걸 참여 전과 후로 나눠서 보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참여 전에는 우울 점수 높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인지기능도 걱정되던 분들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우울감은 확 줄고 자신감은 올라가고 심지어 뇌 기능까지 좋아졌다는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 모여서 재밌게 웃으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효과적인 웃음 치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가 숨어 있어요. 보통 1시간짜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엔 어색하니까 가볍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엔 본격적으로 노래도 부르고 컵 쌓기 같은 놀이도 하면서 웃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3단계인데요. 그냥 웃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지훈련이나 신체 활동을 웃음이랑 결합하는 거예요. 마지막엔 차분하게 마무리하고요. 이 짜임새 있는 구조, 이게 바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결인 셈이죠.
결국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공적인 웃음 치료 프로그램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단순한 레크레이션을 넘어서야 하고요. 둘째, 반드시 다각적인 인지 훈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신체 활동도 같이 해야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거 하면 지루하잖아요. 컨텐츠는 계속 새로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이끄는 리더의 전문성과 유연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널리 퍼지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 가르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강사들의 자격을 제대로 관리하고 검증할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는 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문제가 뭔지 바로 감이 오시죠? 웃음 지도사, 임상 웃음 지도사, 국제 웃음 치료사. 이름은 되게 그럴듯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기준, 즉 국가 표준이 없습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는 완전히 조각난 시장인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자격증들 전부 국가가 인정한 공인 자격증이 아니라 민간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강사는 정말 전문가인데 어떤 강사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프로그램의 질이 그야말로 복불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점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웃음 치료의 엄청난 잠재력을 제대로 터뜨리려면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할지 그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아가야 할 길은 사실 꽤 명확합니다. 딱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지금처럼 몇 주짜리 단기 연구 말고요. 최소 1년 이상 추적하는 장기 연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이득인지 데이터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그 문제 있죠? 바로 강사들을 위한 국가 공인 자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딱 보여주네요. 왼쪽이 지금 현실입니다. 단기 연구에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는 상태. 여기서 벗어나서 오른쪽, 즉 장기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보장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제안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어쩌면 가장 저렴하고 부작용도 없고 효과적인 노년의 처방전이 될지도 모르는 이 웃음. 과연 우리는 이걸 그냥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 하나의 과학이자 정책으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정말 되어 있을까요?